안녕하세요. 한방재활외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무릎 수술 전후에 받는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 받는 재활이 더 중요한데요. 무릎은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힘줄, 피부 모든 것들이 유착이 되면서 가동성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뻣뻣해서 잘 굽히거나 펴기 어렵게 되는데요. 이럴 때 재활치료를 잘 받아서 무릎이 낭창낭창하고 부드럽게 돼야 앞으로 재활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 무릎 수술한 것들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활이 잘 안 되게 되면 반대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또 올 수가 있고 혹은 발목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고관절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140도 정도를 목표로 우선은 치료를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환자분들도 특히 오셔서 많은 치료를 받고 있고 각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수술에서 발생하는 무릎의 각종 염증 상태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뼈를 잘라내고 인공관절까지 삽입하는 아주 큰 수술입니다. 거의 최소한 수시간이 걸리는 망치로, 큰 망치로 내 몸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부위 주변으로 붓고 뻣뻣하고 관절이 유착되고 통증이 아주 심해지게 되고요. 이것들이 초기에는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낮밤을 상관없이 계속 아프게 됩니다. 이 무릎을 중심으로 한 통증 부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초창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딱 무릎 관절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릎 위쪽에 있는 대퇴 사두근과 그 힘줄, 그리고 슬개골 아래쪽에 슬개 인대 부위, 그리고 슬개골과 골관절, 슬개골과 관절 사이에 있는 이런 지방층, 연골 연화증이라고 부르는 그 지방층까지도 아프기도 하고요. 혹은 측부인대나 십자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봉침같이 염증과 붓기를 해결하고 또 통증을 조절해주는 한방치료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인공관절을 삽입한 부분들에 치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초창기, 아주 극초창기에 수술 후 감염이 가능한 시기에는 그쪽으로 치료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주변부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간호사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드레싱을 통해서 염증 부위에 어떤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부위를 천천히 풀어지게 되고요. 특히 무릎 관절 주변에 위쪽으로는 고관절, 밑쪽으로는 발목 관절에 이 주변 부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풀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2차적인 손상을 억제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릎 자체에도 우리가 약침이나 봉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부위에 직접 약침, 봉침을 넣어도 새로운 감염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ESR, CRP라든지 염증 수치가 높지 않으며 면역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이것들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침, 봉침을 해당 부위에 천천히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환자분의 어떤 이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게 되죠. 또한 이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주변부의 붓기를 빼고 수술 후 손상에 발생하는 어혈을 제거하게 되는데 어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수술한 부위에 늘러붙게 되는 이제 출혈물들, 내부 출혈물들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이 순환을 시켜서 노폐물들을 배설하고 새로운 영양분을 계속 공급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착이 방리되지 않으면 침, 도침, 다른 치료들을 통해서 계속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부드럽게 다시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릎 관절의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서 무릎 관절의 가동성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수술 후에 정상적인 무릎 관절의 가동 각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꼭 수술하지 않더라도 수술 전 환자에게도 수술 전이나 아니면 수술이 한참 되신 분들도 치료할 때 무릎의 각도를 꼭 체크해 보거든요. 무릎의 각도가 완전 굴곡이 되긴 해야 됩니다. 결국엔. 근데 수술 직후에는 완전 굴곡은 어렵고 적어도 140도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의자도 많고 일상생활에서 각도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자위가 많고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고 바닥에 눕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140도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병원하고 구민병원의 의료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쓰는 CPM 기계를 그대로 도입해서 쓰는데요. 이 CPM 기계가 조금 더 저렴한 건 120도에서 130도. 그나마 좀 최근 거는 저렴해서 130도까지 나오는데요. 최근 그 고사양 모델일수록 140도까지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신전시켜서 무릎을 살짝 위쪽으로 늘려줘서 뒤쪽에 있는 유착을 방지하면서 마이너스 20도, 신전 방향으로 20도까지 늘려주는 치료들을 같이 해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텍 모델, 최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꼭 무릎뿐만 아니라 척추, 고관절, 발목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회복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서 있고 걸을 때 무릎만 뭘 하진 않잖아요. 발목도 굽혔다 폈다 하고 고관절도 굽혔다 폈다 하고 이것들이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무릎만 보고 치료하면 반드시 일상생활에 재활을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이 유착이 돼서 결국은 이제 퇴행성 연골이 퇴행돼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연골의 재생 과정에서 각도가 처음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반대쪽 무릎도 엄청 많이 쓸 수 있고 발목 관절이나 고관절에 큰 움직임을 야기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움직임이 따라줘야 이 수술한 무릎이 좀 부드러워지고 큰 힘을 받지 않으면서도 재활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재파열이라든지 뭐 반월상 연골 같은 경우에 재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의 유착이라든지 또 퇴행성으로 힘이 누적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면 이 인공관절 삽입한 부분들의 뼈와 인공관절 사이에 뼈에 미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나요법으로 양쪽 골반의 길이를 조절하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교정을 통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발목 그리고 고관절 척추에도 각각의 치료를 같이 하게 되죠. 또 보통의 환자분들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퇴행성 협착증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경추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조기를 계속 갖고 다니면 이 목 쪽에도 굉장히 통증이 있으면서 손저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한쪽 다리 수술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높아져서 허리 쪽에서 다리 저림이라든지 허리 통증이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같이 저희가 해결하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처음 수술을 하기 전에 혹은 수술한 뒤에도 무릎 통증이랑 무릎에 어떤 염증성 상태가 있으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되돌이 신경, 척수 반사를 통해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을 빼게 하거든요. 무릎 주변에 있는 힘이 빠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근육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 한번 하고 나면 무릎에 힘이 쭉 빠집니다. 골절 환자들도 그렇고 인공관절 제어도 그렇고 십자인대, 측부인대 수술 환자들도 결국은 힘이 빠져가지고 무릎에 주변 근육이 약화되게 되기 때문에 연골에 대한 재생 그리고 인공관절에 대한 염증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도 계속 재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사실 양방에서도 크게 해결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급성 염증을 잡는 데는 특화가 돼 있지만 이런 어떤 퇴행성 있는 걸 재생하는 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인삼양념탕이라든지 한약을 통해서 근육을 재생시키는 연구들이 많고 또 산삼약침이라든지 이런 퇴행성을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이 재생시키는 쪽의 재생의학이 한방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봉침, 산삼약침을 통해서 계속 재생을 시켜서 종아리 근육 그리고 종아리 앞쪽에 있는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같이 이제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들 그리고 허벅지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이 무릎이 퇴행성이 있지만 이 근육을 통해서 인공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 재활 상태에서 이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결국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번 했으면 그 뒤에 재수술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특히 수술 후에 재활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